저기는 그래도 신선한 신인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것 같고 정말 국민의힘은요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권의 후보로서 뭔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 어떻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중요한 국정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자는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입니다. 뒤에서 무슨 기름장어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한덕수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권한 대행입니까? 진작에 탄핵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덕수? 말을 안 해요. 나간다 안 나간다. 근데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신청 접수하는 마감이래요. 내일까지 접수를 안 하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까지는 접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계속 그동안의 심판으로 뛰다가 갑자기 막판에 내가 선수로 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한다. 아니 시나리오를 짜도 어떻게 좀 정상적인 시나리오를 짜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힘든 것 다 빼고 막판에 내가 그냥 단일화 원샷으로 단일화해서 후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거면 명확히 안 한다고 몇 선을 긋든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나가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뭐 안 나가는 거잖아요. 나 안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열심히 경선 치러가지고 한 명을 뽑는데 그 두 번, 그러니까 1차 경선, 2차 경선을 본경선 하거든요. 세 번을 해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놓으면 그때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붙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안 하고 나는 그냥 상 차려주면 거기 가서 그냥 밥이나 먹을게. 이런 의도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참 황당하고 딱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용병처럼 영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물론 뭐 관료는 많이 했지만요. 정치를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누구 밑에서 일하고 뭐 총리든 장관이든 이런 거 했지만 그런 모습 보면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소극적 행위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또 만약에 영입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은요.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본인들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데리고서 정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정당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대권의 후보로서 뭔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 어떻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매번 대선할 때마다 조기 대선, 이번 조기 대선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할 때도 그랬고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용병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정체성도 애매모호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후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 얄팍한 생각. 정치적인 지조나 정치적인 능력도 없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러나 나온다 한들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본인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밥상 차려주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나 국민의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죠. 네. 지난번에 윤석열 가지고 엉격결에 꼬아가지고 됐다고 해서 또 한덕수를 노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대선 주자들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한덕수는 한 번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공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책성과는 사실 안 맞는 사람이죠.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뭐 15용이니 18용이니 20용이니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그 자원들이 후졌다는 걸 스스로 증빙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원래 뭐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에 당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정통성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 출신의 그냥 뭐
본인을 임명한 사람 들이받은 사람 정도밖에 아닌데 그 사람 꾸어다가 앉혀놓은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를 파멸로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 박살을 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똑같은 일을 또 리바이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한덕수가 선수 아까 뭐 축구 선수 이런 얘기 아까 되셨는데 사실 이게 한덕수가 돼야 될 일도 아닌 게 내란 공범의 피의자로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고발이 당하기도 했고요. 지금 총리직에 앉아서 대행의 자리에 앉아서 뭐 거창하게 양복 입고 경호 받으면서 트럼프랑 전화하면서 뭔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자는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입니다. 뒤에서 무슨 기름장어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획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상하게 임명을 자기 맘대로 권한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윤석열이라는 선수가 상대 선수를 막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고 관중까지 죽이려고 했고 운동장도 부시려고 했던 사람이 영구 선수가 박탈이 됐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도와주려고 했고 옆에서 가담했던 자가 선수를 또 뛰겠다는 말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요. 이 윤석열 내란 공범 집단은 수준이 정말 너무 후지고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당입니다. 반드시 위헌 정당으로 저는 해산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한덕수 아니라 누가 나와도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인데. 근데 왜 입장을 안 밝힙니까? 입장이 없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계속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몇 명이 모여서 나오라고 한다느니 성일정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다느니 그러는데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일단 뭐 높게 나와요. 리얼미터가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48.8%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짜잘한 것들 몇몇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한덕수가 2등인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소리 높여왔던 홍준표, 뭐 한동훈 다 지금 6, 5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한덕수가 8.6으로 2등인 거예요. 김문수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차피 누가 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용이라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한덕수 얘기를 하는 건데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누가 되면 이재명하고 될까? 다 안 되지만 여기를 보면 그나마 한덕수가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세훈 뭐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빼고 홍준표는 31.9%포인트, 김문수는 29.0, 한덕수가 26.6. 그나마 한덕수가 낫지 않은가. 지금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출마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 나오려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게 너무 뻔히 보이는 수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정도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 국민의힘이 3번 정도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 매번이 어찌되면 그나마 흥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를 뽑은 다음에 이 무소속으로 그 이후에 한덕수가 등장을 한다라면 한 번 더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양자 대결로 해서 그때 그리고 둘을 띄워놓고 봐서 김문수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한덕수 중에서 더 많은 쪽을 끌고 오는 쪽을 주자로 내세우겠다라고 보고 또 한덕수를 내세웠을 경우에는 그나마 보수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쪽에 지금 현재 이제 뛰어왔던 사람들 선수들 말고 저기는 그래도 신선한 신인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있죠. 우리 임세현 소장님 아까 기름장어 같은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의 원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뒤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방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게 검증이 금방 끝났지 않습니까? 불과 몇 주도 못 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생각을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권한대행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나을 것이야 라고 보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아마도 아까 말씀도 앵커님도 주셨겠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짜고 있는가 싶은데요. 이걸로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는 안 되는 거를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자들은요. 정말로 반성은 고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더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쪼개고
그리고 그렇게 양쪽으로 쪼개는 다음에 설령 대권을 못 가져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해서 우리가 중용을 받고 우리가 이 강력하게 처벌받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차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구도 내에서 이제 야권으로 바뀌더라도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발목이라도 잡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대타협이라는 명목을 빌어다가 사면이라도 바를 구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몇몇 후보들 계속 이름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20명까지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 일단 오세훈 드랍했죠. 유승민 불출마 선언했어요. 유승민 불출마 선언은 좀 다른 뜻으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번 대선에 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두 사람 불출마 선언 관련된 걸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서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는 포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재명한테 대통령 대권을 헌납하고 갖다 바치고 이 대선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당의 그 조그만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그런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 시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나가도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명태균 때문에도 어차피 나가도 정말 많이 덜 입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제 명태균이 석방이 된 상태잖아요. 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지지율로만 봐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 볼 때는 그러려면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서울시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번에 만약 서울시장을 그만두는데 다시 서울시장을 출마한다 내년에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권 때문에 직을 던지고 나간 사람이 또 출마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대권은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다. 나간들 본인이 당선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지금 희박하고 후보가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와 결합해서 이길 가능성은 낮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가서 괜히 서울시장 권한마저 내려놓게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기회를 보겠다. 이런 기회라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홍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명태균은 오세훈 홍준표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그런 뭐 정치꾼하고 나는 모른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어떤 뭐랄까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둘 다 후보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떨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오세훈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본인이 나가는 도움이 안 된다. 서울시장에는 해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도. 예. 예. 지금 뭐 명태균 입에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더 그 배짱인가 뭐 이런 게 더 센가요, 임세은 소장님? 홍준표가요? 네. 아니 아직 명태균 입을 덜 연 거겠죠. 그 힌트를 덜 준 거다 아닌가 싶은데 그
명태균 씨가 그동안의 얘기를 쫙 봤을 때 보면은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들고 있지만 특히 오세훈은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거기는 뭐 비열하다 뭐 하면서 막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올 용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근데 또 약간 그 홍준표와 오세훈의 대비되는 점은 뭐냐면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든가 말든가 별로 남의 의견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타요. 네, 약간 좀 더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러든가 말든가 방자하다 그냥 이러고 끝내버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냥 명태균 네가 뭐라 하든 니는 사기꾼이다. 됐단 마 치아라. 그러니까 그런 심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결국은 뭐 오세훈이 이렇게 명태균 빨로 한 방 끝나긴 했지만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 씨 입 열면요 무사하진 못할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일단 4명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2명으로 줄이잖아요. 네. 4명에 누구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세훈 빠졌지만 홍준표 시장도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태균 입을 떠나서 지난주에 이미 이사방송을 통해서 명태균, 홍준표 쪽에 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 2시에 서울의 모처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다시 이제 출마와 관련된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걸 가는데 하필은 오늘 또 3시에 예. 이 명태균 씨 관련 증거들을 폭로했던 뉴스타파에서 홍준표 명태균 또 관련 보도를 3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했던 기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봐야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남은 사람이 사실 4명으로 고른다고 하지만 그 김문수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고 이외에 한동훈 정도는 오히려 가능성이 올라간 것 같고요. 나머지 둘은 누가 들어가든 큰 의미도 없이 어차피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김문수 쪽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한덕수와 김문수를 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고민을 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또 한덕수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이렇게 가지만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까 홍준표 시장이 끝까지 자리에 남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앵커님 의견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도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라도 대선 후보라도 차례야 챙기고 있어야지 자기 방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접지했더니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권한대행을 만나서 뭔가 내가 당신 곁으로 갈 테니 우산이 돼달라. 그리고 둘이 합치면 행정 경력 같은 것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자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지켜달라. 이 얘기가 공약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품어달라. 누가 후보가 되든 나를 품어달라라는 걸로 저는 좀 들리기도 합니다. 임세훈 소장님이 고르는 4명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탄핵 찬성파 중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저는 홍준표 시장 들어갈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뭐 별 의미가 없고 본인을 뭐 엄청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 둘, 반대파 둘 이렇게 해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4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가 4명에 들어갈 것 같다. 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흡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최준봉 교수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갈 사람 어차피 4명을 꼽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꼽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한동훈 그다음에 김문수 안철수 그다음에 누가 한 명 뭐였죠? 홍준표. 예, 4명. 이렇게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1차는. 예. 그러면 최종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2명은. 2명은 한동훈,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터질 거예요. 하는 동안도 계속 나올 거고. 지난번에 그 계약서도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그 돈 보낸 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세훈 소장님은 최종 2명은 누구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두 분이 의견이 같으시네. 비윤 한 명, 그다음에 친윤 한 명,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가면 누가 이길까요? 김문수요. 김문수. 네. 그 정도로 윤석열의 그 내란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는 내란당이야라고 아주 디클레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건 사실상 정당 해산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출마한다고 하고 있죠. 그걸 지지하고 있죠. 공공연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한덕수와 같은 사람을 지금 출마하라고, 성일종 의원이 그렇죠.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 이유도 이미 밝힌 것처럼 지금 빨리 탄핵을 해서 대선을 치르면 우리가 권력을 놓친다라고, 그냥 그런 것도 감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섰던 겁니다. 뭐 의미 없다고 했지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서 줄줄이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를 했는데, 범죄라고 하는 건요, 아시겠지만 이 범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범들이 숨기 좋도록 도와준다거나 범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공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가 이 말씀이 뭐 그 탄핵 내지는 내란에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알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의 잘못을 국민의힘이 당청으로서 나서서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 탄핵이 미뤄지고 파면 심판이 길어지고 또 중진들이 나서서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악마화되어 있던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도, 그리고 민주당 내지는 진보적인 입장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그것 쪽에 편을 드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극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과 극우의 사실상 전체주의 파시즘에 가까운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존재하지 않아야 될, 내지는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 중심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정당 훼손으로 가는 길을 쌓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중에 뭐가 있나요? 뭐 대권 뭐 이런 거? 당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뭐 일부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난가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대선 후보 난가? 이런 거. 그래서 모두가 난가라고 생각하는 그 난가병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면 뭐 하냐고. 지가 후보 되면 뭐 하냐고.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나가서 대통령 깨질 건데.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수치를 봐도 그냥 어느 상식적에 봐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혹시 나는 될 수도 있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윤석열이 엑스포 될 거라고 믿었던 것과 윤석열이 이번에 탄핵 기각될 거라고 믿었던 거 비슷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난가병 중증이 한덕수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제일 중증입니다, 거기는.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윤석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 아이고, 진짜. 쿠데타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사전 모의라는 건 코미디다. 부정선거 수사 불가능. 영장주의 위반 압색 지시 안 해. 이거는 재판정이 아니라 어디 병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새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선에 누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참 그 망가뜨린 것을 다시 쌓으려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영남 지역 산불 그 피해 복구가 너무 시급한데 2년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이재민들이 그 군에서 만들어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몸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데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완전 산이 다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고 뭘 해먹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도 규정이 2년이면 나가야 된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거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갈 데도 없는데 2년 됐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산불을 갑자기 당해가지고 집을 잃고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런데 나라가 그것도 못 구해주고. 참.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너진 거 이제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데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하루하루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또 트럼프 저 완전히 지금 뭐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만 망치면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루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내일은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리스크예요.